자, 이제 탐방노트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 나와 있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은 또 어디 다녀오셨습니까? 네, 첫 번째 기업은 이스트 소프트입니다. 이스트 소프트. 네,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제일 쉽게 얘기하면 알투즈, 이제 알약이나 이런 만드는 좀 회사라고 좀 쉽게 보시면 되고, 이 회사가 주목했던 거는 최근에 GPT 스토어가 이제 출시하면서 좀 시장에 좀 주목을 좀 받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, 이스트 소프트는 일단은 뭐 경쟁 회사들이 세 개가 있습니다. 뭐 썰투루스나 마음 AI, 그 이스트 소프트와 같이 AI 휴먼을 좀 만드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되고, 그 밑에 이제 자회사들이 이스트 게임즈, 뭐 이스트 시큐리티와 같은 여러 이제 종속 회사가 있다는 점이 좀 강점입니다. 그렇다면 사실 탐방 직접 다녀오셨잖아요. 네. AI 휴먼이라고 하는데 진짜 휴먼 말고 이 AI 휴먼과 소통해 보셨습니까? 소통이 되나요? 아니요, 소통은 하지는 않았고요. 컴퓨터만 있나요, 그냥 쫙? 이렇게 컴퓨터 있고 뭐 대부분의 그 스타트업이랑 약간 그런 느낌은 좀 비슷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, 물론 이제 향후에 그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뭐 좀 더 시간을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은, 물론 지금 대부분의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그 교육기관에서의 그 활용도에 따라서 일반 기업들에 대한 유료화 서비스에 따라서 충분히 수익성이 좀 나오지는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럼 AI 휴먼이 어쨌든 이 기업의 파이프라인 중에 가장 주력하고 있는 네. 것일 텐데 네. 기업에서는 이를 이렇게 보거나 어떻게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은 없었던 그렇죠. 겁니까? 몇 개 이제 화면들을 일단은 보여줬고, 실제로 아. 이제 노트북 같은 데를 보게 되면은 그 영상이 좀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. 네.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영어 학원을 감안을 했을 때 그 AI 휴먼이나 영어 발음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주의식으로 이제 시켜놓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그 유명한 사람이 얼굴은 있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아니라 그 AI 휴먼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무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어떻게 보면은 어제 약간 그런 얘기가 있었죠. 작곡가 김영석이 X에 올렸던 게 그거 작곡 관련된 공모 심사를 했는데 1등에 대한 그 곡이 알고 봤더니 텍스트만 기입된 AI 곡이었다는 거죠. 약간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는 우리가 유명한 강사가 있고 그렇긴 하지만은 이게 결국에는 사람이 어느 정도 사람을 빌려서 그 기능을 통해서 이 AI를 통해 가지고 서비스를 하게 된다. 나는 사실 저도 좀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게 좀 놀랍기도 합니다. 뭐 그런 학원이나 그런 공공기관에서 특히 뭐 교육 같은 거 할 수 있을 때 그게는 계속 꾸준하게 오프라인을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 서비스로 이거 AI 휴먼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이 향후의 수익 모델이 좀 커질 수 있다는 측면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직접 갔다 오셨으니까 저는 항상 궁금한 게 많은 분들 지금 뭐 사실 아직 AI지만 챗GPT를 안 쓰는 사람도 상당히 많죠. 많습니다. 네. 근데 직접 갔다 오셨을 때 느끼는 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만하구나라는 건 좀 체감이 됐나요? 그렇죠. 이제 썰트루스 마찬가지고 주변에 폴라리스 AI도 마찬가지고 이 생각보다 빅테크 업체들이 많은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. 뭐 챗GPT, 뭐 스테빌리티 AI, 아니면 우리나라에는 하이퍼클러버 X. 결국에는 이게 누가 먼저 이 회사와 제휴를 맺고 아니면은 제휴를 여러 군데를 맺어서 이 기능을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를 노출을 시키는 게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보이고 있는데, 실제적으로 지금 이 회사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게 물론 최근에 폴라리스 AI 그리고 이제 썰투루스도 같이 협업한다는 인텔과 협업한다는 기사도 나왔잖아요. 그만큼 이게 최근에 왜 샘 알트만이 우리나라 국내에 왔었고, 그리고 메타의 이제 그 CEO였던 이제 주커버그도 왜 한국에 왔는지를 봤을 때 결국에는 이런 업체들과의 향후에 그런 제휴 서비스에 대한 목적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썰투루스 이경임 대표도 항상 계속 꾸준히 해왔습니다. 우리 루시아 GPT도 시장에서는 그만큼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측면이고, 이게 결국 실적으로 이제 올라와줘야 시장에서는 좀 더 부각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. 그렇다면 이제 많은 기업들과 빅테크 기업들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지난해 4월 마이크로소프트 비전 얼라이언스에 합류하지 않았습니까? 네. 이 기업에는 어떤 시사점이 있습니까? 우리가 흔히 비즈니스 쪽으로 이제 팀즈라는 이제 그게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. 그 팀즈에 기존에 이제 우리가 이스트 소프트의 강점이 페르스입니다. 이제 페르스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영상을 보면 아신다고 하셨는데, 그 영상에서 사람과 어떻게 혼자 사는
하는 사람이 그 컴퓨터에 있는 그 페르소에 있는 이제 AI 휴먼과 대화를 하게 되면은 그 대화를 실제 사람과 똑같이 할 수 있는, 물론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게라고 하고는 있지만은 뭐 저랑 아직 대화를 안 해봤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 시장 자체가 더 커지게 되고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 같은 경우가 결국은 비즈니스 미팅이나 이런 측면에서 이제 활용도가 이제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무료화는 지금 하고는 있지만은 아마 올해 한 연말쯤 올해 아마 유료화할 가능성이 좀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스트 소프트의 페르소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유료화되는 수익성이 여기서 커질 수 있지 않을까. 이게 단순하게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향후에 인텔이나 이제 오픈 AI처럼 이제 규모는 충분히 좀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자 이제 다음 기업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어제 또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던 강스텐바이오텍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가 아토피 치료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 마침 또 사용 승인이 났습니다. 네, 저도 이제 바로 회사에 다시 한번 또 전화를 하게 아, 됐는데 오. 이게 물론 당연히 아토피 치료제가 아마 이번 6월 달에 탑라인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. 이미 네. 임상 거의 마무리가 거의 다 되었고 그만큼 이제 물론 임상 3상 아토피 치료제가 굉장히 이 회사의 주요 파이프라인이기도 했고 예전에 한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재임상을 통해서 충분히 지금까지 좋은 데이터가 계속 장기 추적 결과도 굉장히 꾸준히 좀 잘 나왔습니다. 그럼 시장에서도 이미 노출되어 왔고 이게 치료 목적 승인이 됐다는 거는 만약에 이런 급한 상황이나 되었을 때 바로 치료를 쓸 수 있게 임상 의약품을 쓸 수 있게 하는 승인 목적입니다. 그렇다는 거는 이미 시약처에서도 이제 강스텐 바이오텍의 아토피 치료제에 대한 데이터를 이미 인정을 하고 있다는 측면을 좀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중간중간에 이제 EASI의 75나 EASI 50에 대한 그 추적 결과가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고 물론 이쪽 시장이 산오피의 두피센트가 이제 거의 연간 한 7조에 대한 매출을 계속 올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강스텐 바이오텍도 여기에 대한 기술 이전 기대가 전 충분히 저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. 물론 나중에 제품 품목화까지 나오고 직접 이제 판매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기술 이전 쪽으로 방향성을 돌리지는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적 기반으로도 기대해 볼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. 그럼 다른 쪽은 어떨까요? 골관절염 임상일상 치료 효과가 확인이 되었는데 이도 아토피 같은 실적을 견인할 만한 파이프라인입니까? 그렇죠. 저는 항상 이 회사를 처음 갔을 때가 2년 전, 3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네. 그래서 꾸준히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서 데이터를 보긴 했었지만은 요 최근에 좀 주목받고 있는 건 확실히 좀 골관절염 쪽이긴 합니다. 물론 우리가 계속 꾸준히 이런 예전에 뭐 코로나 티슈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쉽지 않은 또 시장이고 그 최근에 임상 일상에 대한 데이터가 생각보다 잘 나왔고 MRI 효과도 여러 이제 저용량 쪽에 좀 인상의 효과가 효능이 확인됐다라는 측면이 있다라면은 물론 회사 입장에서는 계속 꾸준히 이런 골관절염도 있고 류마티스 치료제도 있고 이 세 개 파이프라인이 주요 라인인데 골관절염에 대한 향후에 좀 뭐 기술 이전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측면도 제가 한 3주 전에 갔을 때도 그런 얘기를 꾸준히 좀 해왔었던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제는 저용량을 했으니까 중용량에 대한 데이터도 아마 조만간 올해 하반기나 올해 중순쯤에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마저 효능이 확인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골관절염 치료제 쪽에서 우리 시장에서 충분히 부각받을 수 있는 재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 두 가지 재료들을 좀 기반으로 해서 본다면 뭐 어제 상한가까지 갔었는데 좀 긍정적인 걸 어제 좀 많이 느끼셨나요? 그렇죠.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거의 장기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자금 그쵸. 조달 이슈로 쫙 빠졌죠.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그런 측면에서 어머니 많이 해소가 됐고 시장은 아토피 치료제와 골관절염 치료제 인상의 효과와 탑라인 데이터가 나왔을 때 저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또 어제 다녀온 기업이 이렇게 상방을 높여가니 더 의미가 남다를 네, 것 맞아요. 같습니다. 다음 주도 더 뜨거운 기업들 다녀와 주시길 바라겠고요.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